3월 25일 금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김정한 신임 시카고 총영사가 24일 윈TV를 방문해 시카고 동포들에게 부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28년간 외교부에서 공직 생활을 한 그는 동포 사회의 발전과 주류 사회와의 교류, 그리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미 중서부 지역과 우리나라 간의 우위 증진 그리고 동포 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포 사회 그리고 이 각 언론사의 의견도 귀를 기울여 가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토록 하겠고요. 또 시카고 한인 동포 단체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미 중서부의 중심지로서 시카고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아울러 밝혔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업무 파악 중입니다만은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코로나가 좀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회영사 서비스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선 코로나로 일단 조금 정지되어 있는 것들부터 살펴보고서 정비하고 재개해 나가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모색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더라도 일단 그런 일을 겪으면 굉장히 놀라고 당혹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총영사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미국 당국과의 협조가 제일 중요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치안 당국 등과 좀 긴밀히 협의하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중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동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그래서 이런 점과 함께 해서 저희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단순히 치안 당국을 넘어서 여기 정계라든가 각계각층과 접촉하는 계기에 우리나라하고 동포 사회 이미지 제고 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기타 문화 행사 등 계기에도 우리나라와 우리 동포 사회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갈 생각입니다. 시카고에 대해서는 막상 와보니 클래식한 분위기에 전형적인 미국 도시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와봐서 또 실감을 하는 건 굉장히 고전적이다. 고전적인 그러한 느낌을 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고전적인 것도 있는데 동포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도 굉장히 점잖고 따뜻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임 자체를 뜻깊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왔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총영사관의 문을 열어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아울러 침체된 시카고 한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본국과의 교류 확대 등을 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건 사실 총영사로서뿐만 아니고 좀 이제 외교관으로서 생각을 해온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일부만의 그러한 무슨 저희 공식 적인 그러한 면담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 동포사회 구성원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저 외에도 이제 다른 공간 구성원들이 전달해온 그런 목소리까지 다 취합을 해서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공간장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뭔가 좀
나아진 면이 있었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관장이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미 중서부 지역 동포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운 그 한국인이고 또 동포 사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또 한 분 한 분이 또한 우리나라의 그 국익 증진과 한미 양국 관계 우호 증진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점과 함께 그 각 동포 여러분들의 그 행복과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올 한 해 원하시는 바 최대한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마침 이 미국 지역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호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동포사회 번영과 그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그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모통글로브의 콘도미니엄 단지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여느 때와 같이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후미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마치 차가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는 자동차 촉매 변환 컨버터였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속의 유해 성분을 걸러내는 장치로 팬데믹 이후 이 부품 속에 들은 희귀 금속을 노리는 도둑들이 이것을 떼어간 것입니다. 이런 도둑들은 시카고 지역뿐 아니라 미 동부, 서부 등 전역에 걸쳐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LA 주택가에서도 집 앞 도로에 주차한 픽업 트럭 옆을 지나던 한 차량이 갑자기 서더니 운전자와 조수석에서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주위를 살피고 한 명은 주차된 픽업 트럭 밑으로 연장을 들고 들어간 것이 트럭 주인의 비디오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다행히 카메라 화면을 쳐다본 주인이 현관문을 열고 소리치자 이들은 자기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컨버터 도난 피해를 입은 한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토잉까지 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에서 나는 폭음으로 동네 운전조차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촉매 변환 장치 도난 사건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미 전역에서 이런 컨버터 도난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가가 갤런당 $4를 훌쩍 넘은 가운데 가스통을 열고 사이펀 장치로 가스를 빼가거나 가스통 자체에 구멍을 내고 가스를 훔쳐가는 도둑이 성행해 이른바 가스통을 보호하는 덮개까지 씌우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형차의 경우 한 번 주유를 할 때 $100를 넘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자동차의 촉매 변환 컨버터를 새로 달기 위해서는 토잉비를 포함해 $2,000에서 $3,000의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가스통의 경우도 그걸 바꾸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이래저래 갑작스런 비용 지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물론 보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자동차의 기본 모델을 변형시켜 특수 금속 케이스 등을 장착할 경우 보험 커버리지나 워런티에 문제가 생기는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경찰은 도둑들이 어두운 주차 공간에 세워진 차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로등이나 조명이 있는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예방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차고에 넣지 않는 한 주차 장소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입 억제를 위해 유럽연합과의 공조를 확인한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로 날아가 피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2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인들과 더불어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의 전쟁으로 조국을 떠나 방랑길에 올라 있는 피난민들을 위로하고 조만간 $10억 인도적 지원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러시아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후 폴란드에서 A-2 에어본 디비전 미군들을 만나 나토 방위를 위한 경계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나토의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만난 뒤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의 화학전 개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뉴스 컨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가 화학전을 전개할 위험성이 실존한다는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정보를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화학전을 시작한다면 미국과 유럽연합국은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그 대응 방안은 러시아가 화학전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그 대응책도 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나토의 군사적 대응책에 대해서는 화학전이 전개되는 그 시점에서 구체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이 화학전이 전개되면 직접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벌들이나 엘리트층에 대한 경제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아울러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내부적인 쿠데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치열한 대치로 인해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 경제의 파탄,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푸틴의 기이한 행동이 계속되자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측근에서 그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전북을 꾀한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런 관측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항전으로 러시아 군대의 피해 또한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전쟁의 종결을 위해 생화학 무기나 핵전술 무기까지 동원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에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전쟁이 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확실히 쥐기 위해 나토 연합국을 주도해 러시아를 코너로 몰아가는 형국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결사항전 투지로 인해 우크라이나 점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반감이 러시아 조직 내에서도 스멀스멀 새어나오기 시작한 징조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말레이시아 대사를 지낸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 씨가 지난 23일 태평양 도서구 3개국과의 협상 개정을 위한 특임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말레이시아 대사 경력과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33년의 외교 경험이야말로 이번에 마샬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등과의 협약을 개정하는 데 있어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영국 웨일스 대학과 런던 정경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3월 25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1,709명, 신규 사망자 수는 64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5.9%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1,309명, 신규 사망자 수는 14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1%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